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MTBE 지하수 오염의 특성과 이를 정화하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MTBE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TBE는 메설 테르트 뷰털 에테르의 약자로 주로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한 향상제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첨가됩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분자식 COH12O를 가지며 무색 액체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비중은 0.74로 물보다 가볍고 끓는 점은 55.2도씨입니다. 다음으로 MTBE의 지하수 오염 특성 중 첫 번째는 바로 높은 수용해도입니다. MTBE는 1만 2000mg/L라는 매우 높은 수용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벤젠의 1780mg/L에 비해 약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매우 쉽게 용해되어 확산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낮은 흡착성입니다. 토양 흡착 계수 KOC가 매우 낮아 토양에 거의 흡착되지 않고 토양층을 빠르게 통과하여 이동합니다. MTBE의 지하수 오염 특성이어서 세 번째는 높은 이동성입니다. MTBE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지하수면 상부에 위치하며 오염된 지하수 흐름을 따라 오염 플룸이 수 킬로미터까지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분해 저항성입니다. 호기성 조건에서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며 널리 알려진 BTEX보다도 생분해가 훨씬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MTBE는 20에서 40 마이크로그램/L의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여 심각한 음용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MTBE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첫 번째 기법으로 물리화학적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활성탄 흡착, 즉 GAC는 MTBE 정화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높은 제거 효율을 보이며 90% 이상의 제거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 스트리핑은 오염된 물을 공기와 접촉시켜 MTBE를 기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60에서 80%의 효율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정화 기법은 고급 산화법, 즉 AOP 어드밴스드 옥시데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 방법은 강력한 산화제인 OH 라디칼을 생성하여 MTBE를 완전히 분해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주요 종류로는 자외선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UVH2O2, 오존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O3H2O2 그리고 처리용과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펜톤 반응이 있습니다. 고급 산화법은 95% 이상의 매우 높은 제거율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정화 기법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혐기성 생분해는 호기성 조건보다 MTBE 분해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메탄생 성균이나 철안 원균을 이용합니다. 반면 호기성 생분해는 특정 미생물이 필요하며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의 장점은 저비용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이지만 처리 시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직접 오염을 처리하는 현장 처리 기법입니다. 펌프 앤드 트리트 방식은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하여 지상에서 처리한 후 다시 방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ISCO, 즉 현장 화학산화로 산화제를 오염 현장에 직접 주입하여 오염 물질을 빠르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화기법 선정 시에는 여러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오염 농도에 따라 적합한 기법이 달라집니다. 고농도 오염에는 AOP나 ISCO가 효과적이며 저농도 오염에는 GAC나 생물학적 처리가 적합합니다. 처리 기간 또한 중요한데 단기적인 처리가 필요할 경우 AOP나 ISCO를, 장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면 생물학적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생물학적 처리가 저비용에 속하는 반면 AOP는 고비용 기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최적의 정화 조합은 단계별 처리 전략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오염 초기 고농도 단계에서는
펌프 앤드 트리트와 GAC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기 중농도 단계에서는 에어 스트리핑과 GAC의 조합이 권장되며 마지막 후기 저농도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권장되는 최적 조합은 펌프 앤드 트리트, 에어 스트리핑, GAC,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순차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MTBE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MTBE의 용도와 주요 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MTBE의 용도는 휘발유 옥탄가 향상제이며 일반적으로 휘발유의 10에서 15% 첨가됩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분자식 COH12O를 가지고 있고 비중은 0.74로 물보다 가볍습니다. 끓는 점은 55.2도씨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MTBE의 수용해도와 벤젠 대비 특징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MTBE의 수용해도는 1만 2000mg/L이며 벤젠의 수용해도 1780mg/L에 비해 약 7배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용해도 때문에 MTBE는 지하수로 쉽게 용해되어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MTBE의 토양 흡착성과 이것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MTBE는 토양 흡착 계수 KOC가 매우 낮아 토양에 거의 흡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MTBE는 지하수층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오염 플룸이 넓게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MTBE의 생분해 특성과 BTEX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MTBE의 생분해는 호기성 조건에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반감기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를 정도로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는 BTEX와 비교했을 때 생분해가 훨씬 어려워 특정 미생물이 필요하다는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활성탄 흡착법 GAC의 특징과 제거 효율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활성탄 흡착법은 MTBE 정화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활성탄 교체 주기가 짧아 운영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거 효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급 산화법 AOP의 종류 3가지와 원리를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고급 산화법은 OH 라디칼을 생성하여 MTBE를 완전히 분해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종류 3가지는 UV와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UVH2O2, 오존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O3H2O2, 그리고 처리용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펜톤 반응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처리에서 혐기성과 호기성 생분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혐기성 생분해는 호기성보다 MTBE 분해에 더 효과적이며 메탄생 성균이나 철안 원균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호기성 생분해는 특정 미생물이 필요하며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펌프 앤드 트리트 시스템의 구성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펌프 앤드 트리트 시스템은 주로 양수정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퍼올려 에어 스트리핑과 GAC 흡착을 거쳐 정화된 물을 방류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지하수 정화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고농도 오염과 저농도 오염에 적합한 정화 기법을 각각 제시하시오. 해답입니다. 고농도 오염에는 고급 산화법 AOP나 현장 화학산화 ISCO가 적합하며 저농도 오염에는 활성탄 흡착법 GAC나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단계별 최적 정화 전략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해답입니다. 초기 고농도 오염 단계에서는 펌프 앤드 트리트와 GAC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중기 중농도 오염 단계에서는 에어 스트리핑과 GAC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후기 저농도 오염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